의학 전문가와 함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환절기에 특히나 주의해야 할 질환과 건강 수칙을 알아보겠습니다. 환절기에 뚝 떨어지는 면역력을 지키는 방법도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동아대병원 가정의학과 한성호 교수님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환절기 진짜 계속해서 계절 여러 개가 좀 섞여 있는 그런 네. 느낌인데 지금 이 시기에 특히나 급증하는 질환, 조심해야 할 질환들 한번 짚어주시죠. 이번 여름은 진짜 너무 더웠죠. 네. 지긋지긋한 여름에는 작년 같은 소화기 질환들이 주로 많이 오는데요. 환절기부터는 감기의 시즌이 온 겁니다. 예, 감기 같은 호흡기 질환들이 주로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의외로 알레르기 비염 같은 알레르기 질환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작년 한 해 알레르기 질환 비염으로 온 환자가 740만 명 정도인데 9월부터 또 급증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을은 감기와 알레르기 질환의 시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환절기 대표 질환이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 하셨는데 예. 그럼 증상하고 예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실까요? 제 목소리도 좀 오늘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까? 알레르기 비염이 살짝 왔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예. 이 알레르기 비염이란 코 속으로 들어와 있는 알레르기 이제 유발 물질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가을이 특히 이제 꽃가루가 의외로 잡초 꽃가루들이 많아요. 이게 돼지풀이나 쑥이나 또는 환상덩굴 같은 그런 잡초 꽃가루들이 많이 날리고 또 하나는 낙엽이시지 않습니까? 네. 낙엽 밑에 이제 이게 곰팡이 포자들이 그런 게 습하니까 또 있습니까? 곰팡이들이 씨앗을 뿌리면서 알레르기를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이제 유발 물질들이 코 안에 들어오면 우리 코 안에 있는 점막이 과민 반응을 일으켜서 재채기, 맑은 콧물, 코막힘 그리고 심한 가려움 등 같은 네 가지 증상을 주로 일으키게 되고요. 가을철 이게 차가운 공기가 있으면 특히나 또 건조한 공기이기 때문에 점막을 마르게 합니다. 더더욱이나 알레르기 질환이 훨씬 더 잘 걸리게 되는 거죠. 이 알레르기 비염을 그대로 두면 축농증 같은 또는 더 심한 질환으로 옮기게 되고 만성기침, 안면 통증 그리고 후각 감퇴까지 후각이 떨어지는 여러 가지 기능 증상까지 유발하게 되고 그래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습도인데 5, 60도 이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예. 가을에는 이제 슬슬 보일라 틀지 않습니까? 그치, 예. 그럼 공기가 빨리 건조해지기 때문에 네. 좋은 습관 중 하나는 빨래를 방에다 넣는 것도 좋은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예, 자연 가슴 역할을 해주는 네,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 사실 근데 낙엽 같은 경우는 가을에 이제 독서의 계절이니까 책 사이에 꽂아두기도 하는데 곰팡이 포자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마른 낙엽은 괜찮은데 마른 거 그래요? 괜찮아요. 습한 낙엽에 우리 곰팡이가 생기는 거죠. 예, 그걸 주의하시죠.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레르기 비염과 감기를 구분하는 것도 좀 쉽지가 않은데 감기와 독감은 또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독감도 사실 독감의 뜻이 뭐냐면 독한 감기란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감기 증상하고 독감 증상은 증상만으로는 사실 구분하기 힘듭니다. 근데 독감이란 말 자체처럼 고열과 두통 이런 근육통 같은 정신 증상을 동반하는 것을 독감일 가능성이 많고요. 네. 물론 이제 바이러스 쪽으로 다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가 독감을 일으키고 아데노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이 감기를 일으키는데 그건 우리 청취자분들이 거의 아실 수는 없고요. 그치. 증상이 심한 경우에 이 독감일 수도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는데 문제는 이 독감이 폐까지 침범할 수도 있고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의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독감이 의심되면 빨리 병원 가서 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 10월, 11월이 독감 예방 접종의 시즌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2주에서 4주 뒤에 우리 항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12월부터 독감이 유행하기 시작해서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독감 접종을 하기에는 가장 좋은 시기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이제 심해지면 그 치명률이 높아지니까. 근데 이래 날씨 그 변화가 심한 환절기에 특히나 우리가 이렇게 또 질병이 잘 걸리고 몸이 잘 못 견디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제 여름은 좀 편안한 느낌이지 않습니까? 질병도 상대적으로 잘 안 오고요. 예. 근데 이제 가을이 되면 이게 온도차가 많이 변화가 생기면 네. 우리 몸은 이 온도 변화를 적응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에너지도 쓰고 이런 에너지뿐만 아니라 면역세포도 같이 소진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기초체온이 떨어지시고요. 이런 기초체온이 떨어지면 면역세포의 생산력도 감소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혈액순환도 당연히 방해가 되고요. 그러면 이래서 몸을 좀 따뜻하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속설이 아니라 실제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예.
네.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면역력이라고 하면 정확하게는 어떤 걸까요? 면역력은 우리 몸 안에 면역 물질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 병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나쁜 것들을 막아내는 힘, 이걸 면역력으로 이야기하는데요. 네. 결국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물질에 대한 방어력을 말하는 거겠죠. 이제 보통 우리가 코로 숨 쉬어라 이런 이야기, 입으로 숨 쉬지 말고 어른들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네. 예, 그 예.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요? 이제 코에는 우리 먼지 같은 이물질을 걸러내는 필터도 있지만 사실 점막에 아주 많은 면역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콧물이 만들어지는 것도 예. 일종의 면역 반응이라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피부나 입안 점막 그리고 가래가 나오는 것도 사실은 기관지 점막에 있는 면역 세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면역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콧물도 가래도 어떻게 보면 내 몸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분비를 그렇죠. 하는 거란 말씀이시네. 예. 예. 그러면 면역력이 저하되면 좀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됩니까? 면역이 떨어졌다는 것을 정상으로 표현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감기에 자주 걸린다. 뭐 여성 같은 경우는 방광염이 좀 자주 걸린다. 이런 감염성 질환에 자주 걸린다면 면역이 떨어질 확률이 높은 거죠. 예, 그러면 사실 근데 요즘에는 암 세포가 결국은 암 세포를 제거하는 것 자체도 면역력이거든요. 이런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암에 발생한다라는 설명을 하는 기전도 같이 있습니다. 아니 피곤해서 뭐 걸리는 질병들로 알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피곤하니까 면역력도 저하되고 이런 네. 말씀이신데 또 병원 가면 가장 얘기 많이 하는 게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스트레스가 실제로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스트레스는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아주 나쁜 주범입니다. 이게 만성 스트레스를 하면 코티솔이라고 하는 좀 어렵지만 이제 호르몬 종류 중 하나인데요. 예. 이게 나오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근데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면역력 전체가 기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우리 몸이 살아남기 위한 어떤 방어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 때는 좀 모든 기능을 조금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면역 세포는 이제 외부 침입자에 대항하는 능력인데 이게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질환이 걸릴 확률이 높고요. 이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식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같은 영양소가 부족해도 사실 이런 면역력이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요즘에는 장내 미생물이라고 네. 우리 흔히 그냥 유산균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미생물들이 불균형을 일으켜도 면역력을 굉장히 떨어뜨린다라는 최근의 발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는 운동도 몸에 좋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 예. 예. 그래서 운동 선수들이 실제로 그러니까 이 수명이 예, 짧은 이유도 사실은 과도한 운동으로 운동 스트레스 때문에 이게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사망을 좀 이게 수명이 짧아진다라는 것도 실제로 설명되는 기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운동 그리고 적절한 식단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흡연이나 과다한 음주도 뭐 말하나 마나 면역에 아주 나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뭐든 예. 적당히가 좋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면역력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금방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이제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근데 이런 좀 청취자분들 어렵지 않습니까? 그치. 어떻게? 참고로 저희가 옛날에 먹던 이제 한식 또는 쌈밥 이런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좀 제대로 좀 차려 먹고 뭐 쌈밥이 굉장히 비싼 재료로 물론 요즘에는 채소가 워낙 비싸서 비싼 식단이 됐지만 평소에는 이게 비싼 식단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쌈밥 같은 이렇게 좀 채소류와 그리고 이런 푸른 채소류 그런 채소류와 함께 적절한 단백질 그리고 탄수화물 요게 적절한 식사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쁜 식생활 습관도 개선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바쁘다 보니까 끼니를 때우는 거 많지 않습니까? 뭐 햄버거라든지 또는 그냥 탄수화물 유진 국수, 칼국수 이런 것들로만 때우는 거. 한 번은 괜찮지만 안 좋은 습관이고요. 스트레스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취미와 그리고 좀 수면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금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방 접종입니다. 예. 접종을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손 씻기 같은 자기위생 관리도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먹는 것에 더해서 야식 얘기도 조금 궁금하고요. 또 야식을 먹고 나면은 잠을 제대로 자는 것을 좀 방해한다고 들었는데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면역력과도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거죠. 당연합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은 우리 몸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기적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면역 세포도 재생하는 시간입니다. 충분한 수면이 면역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필수하고 적이고요. 사실은 잠을 잘 못 자면 컨디션 안 좋고 그날 감기 잘 걸리잖아요. 그치. 그게 이제 쉽게 말하는 면역 체계를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 최소 6시간, 7시간 정도의 잠은 유지하는데요. 7시간 이상의 잠,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잠이 적절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현대인들이 8시간 잠자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말이라도 푹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제 체온 유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체온이 1도가 올라가면 면역 세포가 몇만 개가 증가한다. 뭐 그렇기 때문에 체온 높이기 위해서 따뜻한 물 자주 마셔라 이런 속설이 있더라고요. 이게 실제 일리가 있는 말입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36.5도가 정상 체온인데요. 예, 1도가 오르면 37.5도지 않습니까? 네. 아픈 겁니다. 이건. 아이고. 이거 약간 거죠. 미열이 그러네요, 있는 거고 그러네요. 아픈 상태이고 0.1도 아닌가요? 0.1도 정도, 36.6도 정도, 0.1도 올라가도 우리가 여러 마리 호르몬이라든지 효소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그리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0.1도만 올려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체온을 유지하는 건 좋은 습관이고요. 대신에 너무 체온이 올라가면 오히려 이런 면역 체계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체온을 무조건 올리는 것이 좋지 않고 0.1도, 0.2도 올리는 정도의 습관이 좋은 습관입니다. 예. 그러네요. 1도는 정말 생각해 보니까 이제 예. 고열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자, 숙면 그리고 체온 유지도 중요한데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건강한 식단 특히나 면역력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을 한번 추천해 주신다면요. 저는 그냥 짧게 제대로 된 식사 규칙적인 식사 습관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종합 비타민제 하나와 유산균 한 알 정도는 그냥 챙겨 드시고요. 그리고 여러 면역과 관련돼 있는 검사들이 많으니까 주치의와 상담해서 검사하고 난 뒤에 판단하는 것 임의로 생각해서 무슨 뭐가 좋다 글루타치온 뭐 드시는 것은 좋은 습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남용하지 말라는 말씀이시지. 그렇죠. 예, 그것도 이것저것 좀 중요합니다. 제가 반성하게 저 됩니다. 정확히 어제 글루타치온 구매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예. 일단 추천해주신 거는 종합 비타민제와 유산균은 하나 정도는 드시고 나머지는 주치의와 상담하시라. 예.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대병원 가정의학과 한성호 교수님과 함께 면역력을 높이고 환절기 건강 관리하는 방법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힘차게 한번 보내보입시다. 자갈치 아침에 18,000